예,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 노코 대련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맥 소장님,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성탄 저녁에 네 분도 시간 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대통령의 예상대로, 예상대로란 말이 참으로 슬픈 얘기지만 2차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제 3차 소환 요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향후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품으실 것 같아요. 자, 김정혁 최고부터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아니, 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계속 이제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유가 뭘까? 근데 저도 참 궁금한데, 첫 번째는 뭐 누가 얘기한 대로 뭐 7억 원을 줘도 변호인단을 구할 수가 없다. JTBC 뭐 취재. 예. 이렇게 해서 변호인단이 안 구해져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그 용산에 있던 비서실이나 이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진영.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그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그 얘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그 얘기 듣는데 속에서 욱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보수를 지켜주려고 그 짓을 했냐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우리 지금 사실상 거의 폭망해 버렸는데. 예.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뭐 진영을 내가 뭐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좀 듣는 사람이 화가 났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까 김웅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 부부가 그럼 뭐 하고 계실까 지금 요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네, 요새 오늘 이제 무슨 뭐 예배도 보셨다고 하지만 아마 두 분이 계실 때는 그 적막한 그 관저에서 지금쯤이 현타가 지금 무시하게 오고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 둘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형량이 무슨 무기라고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무슨 뭐 특검법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뭐 시간을 끌고 보자, 이렇게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대응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합리적인 대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대응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왜냐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게 누가 말한 대로 어느 검사 출신 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건 뭐 자범들이 하는 거지 이거. 그리고 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 지원 전략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이러시는 거 보면 글쎄 어떤 식으로 나올까 좀 예측이 거의 불허해요. 예, 뭐 사실은 건진법사, 천공, 아기보살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셨다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나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위선적이다라고 국민들은 볼 겁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김정혁 전 최고께서 얘기했는데 자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범보다 한참 못해요. 자범들이 참 창피할 겁니다. 이 내란 수계의 피자를 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그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범들이 물론 그것도 죄지만 자범이 민주주의를 파괴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공수처의 수사를 보면 검찰도 그렇고요. 경찰도 지금 뭐 실제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이요,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혼란스러워요.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빨리 결정을 해줘서 특검으로 모든 수사를 일원화해서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빨리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공수처도 지금 2차 소환해놓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또 우물쭈물하잖아요. 그거는 공수처도 실력이 안 되구나. 안 되면은 빨리 지지선언 하셔야 될 것 같고, 포기 선언을. 그다음에 검찰 자체도 보면은 안 좋아요, 징후가. 최근에 노상원 씨 수사하는 관점을 보면
노상원 씨를 주범으로 보지 않고 옆에서 협력자 정도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경찰과 검찰이 좀 다르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검찰도 뭔가 미심쩍다. 뭔가 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검찰은 이미 저는 수사를 손 떼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요. 공수처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공술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공술의 표현이 좋습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이제는 공술의 공수처로 바뀌었어요. 좋은 능력이 많이 늘었어. 물이 오르셨어. 물이 올랐어. 그냥 빈손이에요. 맥을 잡아. 맥을 확 잡아버렸는데. 쏘았네요. 오늘의 킬러 킬러 콘텐츠로 공술의 박성태 실장이 원고를 확인해 보니까 메모해 오셨다. 맥 소장의 수첩에 공수의 공수처가 있었다. 역시 맥이 있어요. 자, 김웅 의원님, 그 대통령이 이제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유가 또 이제 변호인조차도 잘 구하지 못해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사건 누가 하려고 하겠냐라고 이제 만약에 하면 이거 나중에 변호사로서 기업 사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니까 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주변에 누군가라도 그래도 내가 대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직에 계셨을 때 저 서초동에 참 수많은 변호사들이 대통령과 같이 술 먹고 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건 수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른바 꿀 빨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와서는 뭐 나 몰라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사람들의 세태도 우습지만 대통령도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자기 이렇게 도와줄 사람 하나 못 찾고 있나 싶어요. 뭐 누군가는 변호인을 좀 뒤에 구성을 해야 되는 뭐 이유가 있다라 그러는데 사실 그러진 않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내란죄 반란 사건을 이미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어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내란죄 인정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부터 가지고 와서 그거 분석하는데도 몇 주 걸려요. 지금 변호사 빨리 결정이 돼서 내란죄가 어떤 게 핵심적인 거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거를 지금 빨리 분석을 해야죠. 근데 앞으로 뭐 김용현의 공소장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택돔소리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사실은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국회에서 이제 조국 대표가 질의했죠. 그 대통령 변호할 생각이냐 했더니 박성재 법무장관이 상징적으로 제 코가 석자다 이렇게 답변했던 게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는데 박성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처음에 어떤 부탁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했다. 특히 근데 윤 대통령은 더 하겠죠. 7억을 줘도 안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앞서 말한 대로 이게 커리어에도 전혀 좋지가 않고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클라이언트가 경로를 하잖아요. 변호를 잘 못할 경우에 또 화를 내시긴 경로를 할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생각이 여전히 망상에 빠져 있고 경로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굳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극우들에게 어필해야 될 일부 변호인들이 있다면 어떤 정파적 욕심을 가지고 소수의 정말 극소수의 극우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석동현 변호사는 7억 보도, JTC 보도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를 이제 헌재 재판과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82조 조항이 뭐냐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라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82조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 내란죄 혐의 여부도 따질 필요도 없이 탄핵 여부 가릴 수 있어서 심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인데, 사실은 이 비상계엄 당시에 부서도 없었다. 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웅 의원님이. 그거는 사실 말은 안 돼. 자,
탄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이나 헌법에는. 근데 그 안에는 사실상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내포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문서화하지 않고 부서를 안 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나중에 뭐가 깨질 수가 있냐면 임시 국무회의 같은 거 하나 했는데 문서화돼서 부서되기 전에 나와서 먼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례 들고 와서 그럼 탄핵해야 된다. 이거 다 탄핵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원칙대로 가야 돼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란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되는 것만 엮어가지고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역사에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또 음모론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봐라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칙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헌재에서 이 논의를 했던 자체가 조금 어떤 경로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김웅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보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면 탄핵하겠다는데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요. 네. 실체적인 요건. 그러니까 계엄의 부분들이 헌법에 부합됐느냐 이거거든요. 전지사변, 치안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텐데 따지고 보면은 이 법률의 그 근간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부합됐냐는데 실체적 요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거잖아요. 계엄에.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에서 요구했던 건 첫 번째 포고령에 대해서 내라.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무회의에 대한 이런 회의록을 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포고령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실체적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 이거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아마 헌재도 했을 것인데 왜 이런 회의를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먼저 본질을 쳐다보면 좋겠다. 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김재혁 최고. 헌재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사실은 지금 탄핵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6명 중에 1명이 뭐 등 돌리면 뭐 이게 기각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당장 국무총리가 대행이 3명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뭐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 예상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에게 빨리 하야를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아예 그냥 공개 선언을 해라. 그게 2월이든 3월이든 그렇게 탄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 물러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면 그다음은 뭐 지지자들도 뭐 물러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쩔 수도 없는 것이고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건 차후의 문제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본인이 뭐 나 잘못한 게 없다. 나 물러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뭐 그 법적으로 다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길거리 시위가 아마 갈수록 격렬해질 거예요. 갈수록 격렬해질 거고 그 걱정되는 건 충돌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양쪽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적어도 뭐 이런 부분으로라도 다 그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편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도 몰라서 참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가야 될 그 과제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냥 일부 논의된 게 그냥 얘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탄핵 심판은 기각 아니면 파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 이런 잘못을 하면 정직이나 감봉이 있겠지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요 정도면 감봉 정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논의된 걸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문서상 해가지 않는 국법행위 윤석열 대통령은 한 10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 봤어요. 할 것 같아요. 10만 개? 계속 세고 계신 것 같아요. 무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도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될 때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일단 이제 체포한 정치인 등을 배에 태워가지고 해상에서 사살하는 백령도 작전이 또 수첩에 기록돼 있다. 기존에는 사살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수거. 요거 이제 정치인 언론인들 수거하겠다 요 단어가 있어서 좀 충격적. 쓰레기입니까? 예, 수거, 분리수거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백령도 작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러고 이성현 의원의 이름도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좀 더 난리인데 이게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일지 아니면 논의의 과정에서 나오는 어떠한 퍼즐 중에 하나였을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혼자만의 생각은 절대 아니다. 아니다. 뭐 이분이 장군 출신으로 불명예 제대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아기보살로 불리고 안산에서 점집을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때부터 교감을 했다는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세인 대통령의 경호처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된 당시에도 이 노상원 씨를 콕 집어서 현 장성들에게 이번 계엄이나 여러 가지 작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라. 노상원 말이 내 말이다. 그렇죠. 그런 증언들이 이미 그것도 고위 장성급 영관급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래서 제가 검찰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증언들이 다 나왔는데 검찰은 이게 그냥 주변인, 옆에서 조력자 이렇게 검찰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체만 보더라도 노상원에 대한 입장에 대한 부분이 검찰 수사에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노상원의 이 수첩에서 나온 경악할 만한 단어 사살. 그러니까 사살이라는 게 이게 아무리 계획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중죄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뭐 판사든 간에 그 누구든 정치적인 정적이든 내가 미운 사람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했던 사람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국민입니다. 국민한테 총구를 겨누고 죽여야 된다, 죽일 수도 있다는 모의를 했다는 것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살해 의도가 있다는 건 이미 이거는 내란을 넘어서서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법치 국가고 민주국가라서 허용하는 거지. 당장 탄핵에 대한 소추 절차도 아까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밝혀서 단죄를 해야 된다.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실제로 위에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고해서 무슨 문서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메모 정도 수준이었을 그거는 이제 이 노상원이라는 분 자체의 그 망상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갖가지 얘기를 써놓은 것 같은데 그 뭐 과천 수방사 시설에다가 뭐 수거해갖고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갖다 집어넣는지 아니면 뭐 무슨 사살을 한다고 하는 얘기 자체도 그렇고 백령도에다 이 새끼들 쳐넣어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냥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술이 취해서 뭐 주변이 얘기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마 위에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근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 사태가 비상계엄 터졌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강구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면서 아니 뭐 비상계엄 뭐 통치행위로 밀고 가면 되지 그걸 왜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한 대표도 그렇고 당신도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수사 시작하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다 나올 거다. 내가 평생 기자해봐서 아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면 이게 수사가 시작되면 온 천하가 경천 동지할 만한 일들이 나오게 돼 있다 반드시. 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걸 꾸미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별 얘기 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머릿속 혼자에만 생각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지라든가 노트라든가 서로 모여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들이 공개되는 순간에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군을 동원한 이상은 그거는 빼도 박도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안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이제 패널들께서 좀 과격한 단어를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좀 자제해 주시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실 저도 예전에 야당 의원으로부터 그러니까
계엄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군이 몇 명과 밥을 먹는 자리에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더라. 그래서 에이 그냥 꺼냈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됐고 지금 나와 있는 보도들을 보면은 지난해 말부터 쭉 있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몇몇 군 사령관들과 그리고 예를 들어 신원식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정원장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설마 했던 게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건 전체는 미치광이 바보 1이 미치광이 바보 2를 중용해서 쓰다가 미치광이 바보 2가 또 같은 미치광이 바보의 점까지 믿는 3을 예. 중용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떤 미친 짓과 바보 짓이 또 있을지 몰라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제일 당황했을 때 제일 막막했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4일 새벽 1시 이후일 겁니다. 해제 결의안이 던데 어떡하지? 보도연과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이렇게 전화를 했대잖아요. 본인이 제일 막막했을 때 찾은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몇 차례 통화한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상원 수첩에 있는 게 정말 망상이었겠냐. 김용현한테는 최소한 보고가 안 됐겠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김웅 의원님이. 근데 제가 보기에 예. 제가 이제 검사 생활하면서 이 형사고 사건 이제 하다 보면 험한 사건 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수첩에 막 쓰시는 분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번듯한 직장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기 자신의 어처구 있는 실수로 한번 실수하셔서 물러나신 분들이 예.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짓들을 좀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은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 많이 막 돌고 있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막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지 않습니까? 그 소문들 중에 보면 너무 자극적인 게 많았는데 그렇죠. 사실도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노상원 씨가 이게 보고 그런 문구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국민이 여러분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몇몇 유튜버들 보시면은 다 쓰는 말입니다. 다 이거 뭐 다 수고하고 사살해야 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정말 싫어하는 인물들 다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노상원이 만약에 2인자다라고 하면은 그 극우 유튜버들은 1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뭐가 문제냐면 자 노상원이 사실상 2인자고 이 모든 계획을 뒤에서 다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의 내란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대통령의 내란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군을 동원을 해서 공권력. 예, 군을 동원을 해서 저 국회를 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노상원이 끼어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군을 동원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오비. 예, 희한한 조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란죄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 이게 사실 경찰에서 국수본이 강력팀 10명을 국회에 보내서 체포적으로 보냈다.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뒤로부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건 좀 의도가 있는 저 물타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거지 뭐 아유 저기 저 몇몇 유튜버 가보세요. 뭐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고 뭐 누구 살살 표현 성탄절 저녁이니까 예. 네, 뭐 그렇군요. 예, 네. 맞습니다. 뭔가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란죄에서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근데 저 잠깐 여기서 처음 30초 하고 듣고만. 예. 백령도는 다 그냥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상상의 밖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해상에서 사살한다. 요거는 다 해도 이 사살이라는 것을 국수본의 본부장이 상임위장에 나와서 사실 그 법하다 얘기했어요. 예. 그럼 사살이라는 단어는 윤건영 의원 질의에 대해서. 윤건영 질의에 그러면 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정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놓고 때려는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잠시 식히기 위해서 쉬었다 가겠습니다.